자, 측정기라는 거 말 그대로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전기를 측정하는 기기를 우리가 측정기 이렇게 말을 한다. 측정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도체판이 이 나라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도체판이 D만큼의 거리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자, 그래서 D만큼의 거리로 떨어뜨리는 거는 결국 뭐를 하기 위한 거냐면 전기를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전기를 측정하는 거 여기서 어떤 말을 또 함축하고 있냐면 전기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란하게 떨어뜨리게 이렇게 배치를 한 거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전기를 축적을 하냐면 배터리에 얘네들을 연결을 시켰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전자가 측정기 한 판에서 이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간다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에 다시 나와서 이쪽 판으로 끌려간다는 거 알고 있지. 자, 따라서 한쪽 판은 마이너스가 결핍이 됐기 때문에 플러스 한 개의 초가 전하를 가질 거고 다른 쪽 판에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개를 가지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D만큼의 조그만 간격으로 떨어뜨렸을 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인력으로 붙잡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이러한 원리로 계속 전하를 쌓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측정기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전자가 빠져나갔을 때 플러스 극으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다시 얘는 반대판으로 이렇게 왔을 때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자가 결핍한 플러스 전하 얘는 전자가 초과한 마이너스 전자가 생길 거고 둘이는 인력으로 또 얘를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게 바로 측정기의 원리인 거지. 자, 그래서 한쪽 판이 마이너스 초과 전하량을 갖고 있다면은 마이너스 2개를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왼쪽 판은 당연히 플러스 2개를 결핍한 전자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우리가 이 저번 시간에 이거를 바로 뭐라고 불렀냐면은 어떤 전하든지 똑같은 전하량만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쪽이 마이너스 2개면은 다른 한쪽은 플러스 2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2개를 합했을 때 전체 전하량은 0이 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전하량 보존 법칙, 측정기에서도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측정기에서 전하를 쌓으면 쌓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플러스 전하가 한쪽 판에 모아지고 마이너스 전자가 다른 쪽 판에 모아질 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위차, 전압이 더 세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따라서 이 Q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압은 어떻게 된다? 더 세진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요 Q와 V와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뭐냐면 Q는 C 곱하기 V라는 거고 이 C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비례상수. Q와 V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 상수값, 비례상수를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축전 용량 혹은 전기 용량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C를 다시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1V, 그 다음에 이제 1쿨럼 이렇게 정의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축전 용량, 얼마나 쌓을 수 있는 한계가 있냐, 그 용량, 캐퍼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캐퍼를 우리가 영어로 이제 앞에 약자를 이제 C라고 불러서 축전 전기 용량도 마찬가지로 C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그래서 그 C 캐퍼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단위를 파라드라는 단위를 쓰거든. 그래서 1파라드는 얼마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1볼트를 가했을 때 1쿨럼을 쌓으면 우리가 1파라드의 전기 용량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측정기에는 1볼트의 전압이 있을 때 축적할 수 있는 전하량이 굉장히 1000쿨럼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작은 측정기는 1볼트를 넣었을 때 축적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이 굉장히 작아. 자, 그게 이제 사실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A, 판의 넓이, 에어리아, 미터 제곱
매 단위에 결정이 되고 판의 넓이가 넓을수록 당연히 축적할 수 있는 용량인 캐퍼는 더 커지는 거지. 더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거지. Q가 더 커지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떨어진 거리 있잖아. 떨어진 거리가 작을수록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인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쌓을 수 있는 캐퍼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판 거리 미터 여기에는 반비례하는 거다. 따라서 판 넓이와는 비례 관계, 판 거리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이제 누구를 구하는 공식이냐면 캐퍼, 축적 용량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네들을 일정한 값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상수값을 쓰는데 어떤 상수값을 쓰냐면 이 둘이 거의 대부분은 공기로 채워져 있어서 우리가 공기 상수값 걔는 이제 얼마를 쓰냐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얘는 항상 정해진 값 상수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얘네들을 축적 전기 용량 캐퍼를 구할 때 요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왜 두 판을 가까이 두어서 전화를 모으게 하는 걸까? 그러니까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굳이 두 판이 필요할까? 한 판으로 우리가 전화를 축적할 수 없는 걸까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 판을 플러스 그게 연결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도 알다시피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간다는 거 알고 있고 마이너스가 결핍이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모아진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자 이렇게 계속 끌려가면은 이 플러스 전화가 생길 건데 이 플러스와 플러스는 우리도 알다시피 반발이 있잖아. 플러스와 플러스는 같은 극이니까 따라서 이 반발 때문에 이 플러스 전화 어떻게 하려고 한다? 도망가기 원하겠지. 전선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플러스 전화가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결국 전화를 모을 수 없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반대편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깝게 또 다른 판을 가깝게 배치해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이너스 전화가 여기에 있음으로써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인력으로 서로 도망가지 않게 서로 이 플러스와 반발 때문에 도망가고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는 반발 때문에 도망가지 않도록 인력으로 서로 붙잡게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축전기는 바로 어떻게 전화를 모을 수가 있는 거다. 한쪽 판은 플러스 한쪽 판은 마이너스의 인력으로 서로 붙잡을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두 판을 서로 뒤만큼 떨어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축전기의 원리인 거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전기장 단원을 소개했을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두 평행판 있잖아. 이 두 평행판은 우리가 이제 축전기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말이다. 축전기나 두 평행판이나. 그러면 이 두 평행판에 이 안에 전화를 두었을 때, 플러스 전화를 두었을 때 얘는 왼쪽 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인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판에 의해서 인력을 이쪽 방향으로 느낀다.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오른쪽 방향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전기장의 방향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이 안에 이 플러스판, 마이너스판, 평행판 안에서 생기는 그 전기장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일정한 값이다. 상수라고 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크기 값에 의존을 하지 않았는데 그 전기장은 어떤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첫 번째 전하량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쪽 전하량 혹은 이쪽 전하량 똑같은 전하량이지 그 전하량 한쪽 판의 전하량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 면적. 그러니까 이 면적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축전기의 면적이 평행판의 면적이 있잖아. 그 면적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상수 엡실릉치로 이렇게 말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전하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이 판의 전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장의 세기는 더 세지는 거지. 자, 그거를 단순하게 이제 표현한 식이 바로 이 식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그 전기장의 공식이 있었잖아. E는 KQ 그 다음에 나누기 R 제곱. 그래서 거리 제곱에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두 평행판이 나란하게 놓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전기장은 두 평판이 나란히 놓였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일정한 값을 지닌다고. 어디에서든 전기장은 항상 일정하다. 뭐에 반비례한다? R제곱이 아니라 바로 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평행판과 그 다음에 그 점전하에 생기는 전기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R제곱에 반비례하냐 아니면 그 면적에 반비례하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Q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전기장의 세기도 당연히 세지잖아.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저번 시간 한 게 바로 뭐였냐면은 이 전기장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거기에 이제 뭐가 함께 세진다고 했냐면 델타 V는 마이너스 1이 해서 전위의 차가 이 벌어진 전위의 차가 어떻게 된 전압이 더 세진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전기장이 세다 그 뜻은 바로 얘네와 얘네 사이에 갭이 얘의 전위와 얘의 전위의 갭이 차이가 더 벌어진다라는 말을 뜻했지. 따라서 이 식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전하량이 더 많이 축적을 한다. 그러면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전기장이 세지기 때문에 전압이 세진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거지. 자, 그래서 Q는 바로 V랑 비례한다라는 식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그 상수값을 뭐라고 불렀지? C라고 불렀지. 얘가 바로 뭐라고? 축전 용량이라고. 자, 따라서 이 축전 용량은 우리가 배웠던 전기장의 식과 전압의 식에서 여기서 이제 나왔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얘를 C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축전 용량이라는 거 델타 V 나누기 델타 V분의 Q 이렇게 되고 Q는 얘를 이제 얘네들을 다 오른쪽으로 다 곱하면은 2 곱하기 그 다음에 엡실론 G로 그 다음에 곱하기 면적 에어리아 그 다음에 나누기 델타 V는 2 곱하기 D잖아. 그래서 2 곱하기 D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얘랑 나눠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측정기의 전기 용량의 식이 도입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 축전기에 전하가 쌓일수록 어떤 말을 이제 뜻하는 거다. 전기장의 세기가 당연히 세지는 거고 전압의 차도 당연히 증가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그 증가하는 전하량을 뭐에 이제 비례를 한다? 면적이 클수록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작을수록 축전기의 용량은 커진다라는 걸 말을 해주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전기 문제를 풀 때 얘를 이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의 요 두 평행판을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고 했어. 그때 이제 플러스 전하가 이쪽 판을 채우면은 이 플러스가 반발을 느껴서 이쪽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마이너스가 이쪽을 채운다 그랬다. 그래서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는 균일한 만큼 계속 채워가고 그 다음에 그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랬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그 축전 용량 C는 이제 뭐에 우리가 결정이 난다 그랬냐면 단위 전압당 얼마만큼의 양을 축전하냐 해서 V분의 Q 그렇게 됐고 그리고 요 쌓이는 전하량은 또 뭐에 비례하냐면 이 사이에 물질, 공기, 그리고 곱하기 면적, 그 다음에 나누기 떨어진 거리 이렇게 비례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면 넓이가 A가 20cm 곱하기 3cm이고 그랬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면적은 단위 못 쓰라고 미터 제곱 쓴다고 따라서 얘를 이제 바꿔줘야지. 미터 제곱. 그 다음에 공기로 채워진 그랬잖아. 따라서 얘를 못 쓴다. 이 엡실론 G로 이거 공기 유전 상수값 쓰고 일정한 값이라고 했지. 걔는 항상 주어질 거야. 그 다음에 간격이 1mm, 그러니까 D를 여기다 이제 쓰면 되는 거지. 식에다 바로 대입을 해서 축전 용량 바로 구하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엡실론 G로는 얼마라고 했냐면 8.85 참고로 이거는 시험 때 다 주어진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쿨롬 제곱 나누기 뉴턴 미터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넓이는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하니까 0.2미터 그 다음에 곱하기 0.03미터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떨어진 거리가 1mm잖아?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터 이렇게 캔슬 하잖아? 그리고 얘도 미터 이렇게 캔슬 하면은 단위가 얼마가 남냐면 쿨롬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뉴튼, 그 다음에 미터 제곱 이렇게 남는다. 자, 그러면 이 쿨롬 제곱 나누기 뉴튼 미터 제곱이 파라드랑 일치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C의 단위는 파라드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쿨롬 제곱, 그 다음에 뉴튼 미터 제곱,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뉴턴 곱하기 미터는 줄이라고 했어. 따라서 쿨롬 제곱, 자, 여기 쿨롬 제곱 뉴턴 미터 제곱이니까 미터 1승이 와야 되지. 여기 이렇게 상쇄되고 그 다음에 이 미터랑 해서 미터 1승이 되지. 따라서 얘는 쿨롬 제곱 뉴턴 미터 이렇게. 자, 따라서 쿨롬 제곱 뉴턴 곱하기 미터는 줄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얘는 이제 뭐랑 같냐? 그럼 쿨롬 곱하기 줄분의 쿨롬 이렇게 되잖아. 자, 얘는 뭐였더라? 볼트분의 1이었지. 왜냐면 볼트가 쿨롬분의 줄이었잖아. 따라서 볼트의 역수다. 따라서 얘는 쿨롬 나누기 볼트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다.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고? 파라드라고 불렀다. 요거. 쿨롬 나누기 볼트. 따라서 요 단위는 우리가 이제 계산한 단위는 이제 뭐랑 같다는 걸 알 수 있다. 파라드랑 결국 같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이제 어떻게 되냐? 5.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파라드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두 판에 12V 전지를 연결한데 이 배터리가 이제 12V다. 그럼 각 판의 전하량을 묻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Q는 이제 뭐랑 비례한다고 했다? 바로 걸어준 전압이 세면 셀수록 어떻다? 전이차 세면 셀수록 더 많은 전하량을 모을 수 있다 그랬지. 따라서 이 전하량을 구하려면 우리가 구해준 축전 용량에다가 센 전지의 전압 12V를 곱해줘야지 우리가 전하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C는 여기서 구한 요거를 이용하고, 자, 따라서 5.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파라드 곱하기 12V. 자, 그래서 얘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쿨롬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넓이가 이만큼이고 1mm인 이 평행판 축전기가 12V의 전지를 연결되었을 때 이만큼의 전하량을 모을 수 있다 그 뜻이지. 자, 그 다음에 판 사이의 전기장 이거 묻고 있는 거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건전지 사이의 전기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판 사이, 이 평행판, 이 플러스판과 마이너스판 사이에 전기장이 있잖아.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그랬지. 그리고 얘는 일정한 상수값이라고 했어. 자, 그 전기장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더라? 우리가 앞에서 썼던 그 식을 똑같이 쓰는 거다. 그럼 E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볼트, 그 다음에 나누기 D 이랬잖아. 그러니까 단위, 거리 사이의 간격당의 전위의 감소가 바로 우리가 전기장 그랬어.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판 사이의 전압을 모르잖아. 떨어진 간격은 1mm라고 주어졌으니까 아는데, 델타 V가 전압이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자, 근데 이 평행판, 이 축전기는 이 둘 사이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전압이 언제까지 충전을 하냐면 배터리의 전압과 똑같아질 때까지 충전을 하거든. 따라서 우리가 이 판 사이의 전기장을 물어보면은 이거를 이제 어떤 거를 쓰면 된다. 이 전압을 배터리의 전압을 똑같이 쓰면 되는 거다. 자, 왜 그렇다고? 바로 평행판 이 두 판 사이에는 배터리의 전압과 똑같을 때까지 충전을 하니까 그대로 배터리의 전압을 쓰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제 12V 그 다음에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얘는 이제
전기장 물어볼 때 여기는 세기를 물어보니까 항상 절대값이 쓰여서 말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볼트 나누기 미터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간격이 100분의 1인 10 마이크로미터로 줄었대, 간격을.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풀기 전에 다시 공식으로 와서 간격을 줄인다.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얘네들이 간격을 이렇게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 사이에 붙잡는 힘이,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된다? 더 강하게 되니까 전하량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더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거리가 작아지면 당연히 축전 용량도 커져야 한다라는 거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와서 거리가 간격이 100분의 1로 줄었고 그때 얼마만큼의 전기 용량을 만들려고 하냐면 1파라드를 만들려고 한다. 그때 이제 필요한 판의 넓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 다시 이 식으로 와서 D가 10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이 공기 유전 상수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C가 축전 용량이 이 캐퍼가 1파라드다. 그러면 요거 알고 요거 아니까 A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의 식으로 다시 정리해볼게. A는 축전 용량 C 곱하기 떨어진 거리 D 하고 나누기 얼마? 요거 엡실론 G로 이거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C는 1파라드, 그 다음에 10 마이크로미터잖아? 그럼 1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해주고 미터. 그 다음에 공기 유전 상수 일정한 값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쿨럼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뉴턴 미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미터 캔슬 되고, 이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의 6승 미터 제곱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충전 과정을 봤는데 이번에는 방전 과정까지 어떻게 방전이 되고 전기를 소모하는지까지 볼게. 자, 첫 번째 우리가 충전 과정은 이제 전하를 모은다 그렇게 말을 했고, 전하를 모으기 위해서는 전지와 충전기가 함께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스위치가 닫혀진 거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스위치가 열려졌다는 거 이렇게 보이지?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했을 때 충전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충전이 된다 그랬냐면은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배터리 연결을 시키면은 이 중성 도체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간다 그랬어. 끌려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전하는 마이너스가 결핍한 플러스가 남게 되고, 그리고 그 전자는 어디까지 이제 이동을 하냐? 그러면 이 반대판 여기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유지할 수 있는 건 둘이 끄는 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랬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까지 이 과정을 또 거치냐? 그러면 두 번째 전자가 또 방출이 돼서 플러스에 끌려서 마이너스고 가서 다른 반대판까지 이렇게 오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로 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거쳐 반대판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지. 자, 그래서 이 전하를 축적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아까도 말했듯이 끄는 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네가 언제까지 이 과정을 계속하냐?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전하를 쌓지 않을 때는 0볼트에서 시작을 하다가 전하를 쌓으면 쌓을수록 전위차가 계속 증가하잖아? 그래서 이 배터리의 전압과 똑같을 때까지 얘네들이 전하를 축적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전하를 쌓을 때는 아무런 얘네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을 쌓지 않을 때는 전위차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에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전하를 쌓기 시작하면 전위차가 증가를 하잖아. 따라서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전하를 쌓으면 쌓을수록 이 두 판 사이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 증가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축적한다고? 그 마지막 A를 왔을 때 그때 배터리의 전압과 같을 때까지 충전한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얘네가 딱 12V로 똑같은 전이차가 됐을 때 그 도체 안에 있는 자유전자는 더 이상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가는 거를 중단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걸 중단을 하고 그때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충전이 끝났다, 충전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을 할 때 이제 기기에 연결해서 충전할 때 100% 충전됐다 그게 나오잖아. 그거를 의미해. 100% 충전되었다 그 말은 바로 배터리의 전압과 똑같은 양만큼 충전됐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스위치를 열었어. 건전지와 더 이상 연결이 끝났어. 이제 끝나고 여기는 지금 12V의 상태이다. 그러면 이 12V는 이 플러스 전지와 연결되지 않아도 이 플러스 판에 있는 전하량 플러스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판에 있는 전하량 마이너스 Q를 그대로 똑같이 유지를 한다. 왜 유지할 수 있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무슨 힘이 있다?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노선을 타고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구와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축전기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방전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해. 방전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 전기를 쓴다라는 뜻이다. 전기를 어떻게 쓰냐? 얘가 축적한 전하를 말 그대로 소모하는 거, 쓰는 거를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플러스가 예를 들어서 4개가 있고 마이너스가 4개 있잖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4개가 이렇게 흘러가겠지. 이 방향으로. 그리고 얘는 이 마이너스가 이제 없어지고 마이너스 갔으니까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타고 다시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이 플러스와 상쇄되지. 따라서 아까는 4개, 4개였잖아? 지금은 3개, 3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전구를 거쳐서 다시 위쪽 판으로 간다. 그러면 또 두 번째 플러스가 상쇄되고 해서 계속 이 과정을 어떻게 하냐? 반복을 시킨다. 자, 그래서 얘가 방전을 하면 할수록 축전기에 쌓인 전하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없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얘가 자기가 가진 전하를 쓰냐? 12V에서 시작을 해서 충전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부터 전구를 키면서 언제까지 도달할 때? 0까지 도달할 때. 0V에 도달했단 말은 가지고 있던 전하량을 다 써버렸다. 그 말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0V에 남았을 때는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없는 0쿨럼의 상태가 도달을 하는 거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하를 생성시키고 배터리에서 전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전구와 연결했을 땐 전하를 소모시키잖아.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면 배터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했어. 근데 배터리 임시적인 배터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자, 다만 배터리와 차이점은 뭐냐? 배터리는 전하를 절대 생성하거나 소모시키지 않잖아. 배터리는 전하 갖고 있는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전하 플러스극에 가면은 전하 가진 에너지 증가시키고 전구를 통해 가면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소모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축전기는 어떤 역할을 한다? 전하를 쌓고 그 다음에 전하를 쓰고 전하를 소모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하를 생성시키고 전하를 축적하고 전하를 소모시킬 때 뭐가 같이 병행해서 따라오냐?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통해 봤을 때 전기 에너지도 함께 생성을 시키고 그리고 전기 에너지도 같이 소모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충전 과정에서 전하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한다. 방전 과정에서 전하와 전기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라는 역할이 되는 거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축전기를 충전을 시킬 때 전지와 축전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한쪽 판은 플러스 전화로 대전을 시키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시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플러스 판과 이 마이너스 판은 이 떨어진 거리 D만큼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줘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는 서로 어떻게 하니까 인력이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기를 원하잖아. 그럼 얘를 D만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D 떨어진 거리만큼의 일을 해줘야지 이 플러스는 이쪽 판에 마이너스는 이쪽 판에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제 일을 해야 되냐? 자, 그건 바로 이 플러스 전하가 이 플러스 극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켰을 때 우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일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떤 공식을 썼냐면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킨다. 근데 얼만큼 이동시킨다고? 떨어진 갭만큼 이동을 해야 되잖아. 따라서 똑같은 거리, 떨어진 거리를 곱한다. 자, 그리고 이 힘은, 이 외부의 힘은 우리가 전기력이라는 거, Q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와 같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D 그대로 곱하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E 곱하기 D를 뭐라고 불렀냐? 전압 그렇게 불렀다. 따라서 이 얼마큼의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Q와 V를 곱한 요만큼의 일을 해야지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리고 그거는 바로 뭐로 우리가 저장되었다고 했더라? 바로 전기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기 위치 에너지는 축전기가 담고 있는 축전기에서 저장되는 에너지를 말을 하는 거지. 그 에너지는 전하량이 클수록 그리고 전압이 세질수록 전기 에너지는 더 증가하는 거다라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의 공식은 알지만 근데 굉장히 주의할 게 바로 뭐냐면 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판 사이에서 전압은 어떻다? 일정하지가 않다라고 했지. 자, 우리가 앞에서 충전과 방전을 했을 때 잠깐 봤는데 처음에는 전하를 쌓지 않았을 때는 첫 번째 전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 아무런 전하가 쌓지 않기 때문에 전기장의 세기가 없잖아. 따라서 전압도 없다. 그래서 0이라고 해서 첫 번째 전하. 그러고 이제 첫 번째 전하가 쌓고 나서 두 번째 전하를 이동을 시킬 때 그때 이제 전기장이 생기니까 전압도 조금 생기는 거지. 요만큼.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전하를 옮길 때 전압이 또 조금 더 증가하고 네 번째 전하를 쌓을 때 전압이 더 증가하고 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된다고 했냐면 배터리의 전압까지 우리가 쌓는다 그랬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압은 이렇게 계속 일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압이 일정한 관계가 아니라 전하가 축전기에 쌓일 때마다 순차적으로 전압이 증가한다 그랬어. 따라서 우리가 이 축전기가 하는 일을 우리가 구하려고 할 때 이 V가 절대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을게. V는 절대로 일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축적하는 전하량에 따라 전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압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축전기가 전체 하는 일을 구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Q랑 곱하기 V를 다 일일이 이렇게 곱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전하를 쌓을 때는 전압이 없으니까 0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쌓을 때는 전압이 조금 있을 테니까 그거를 곱한 값이 되는 거고 세 번째일 때는 요만큼을 쌓이니까 곱하는 거고 마지막 쌓일 때는 12V를 쌓을 때는 요만큼의 이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Q랑 V의 곱이 요만큼이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계속 Q, V의 곱을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전체 측정기가 하는 일을 얘네들을 다 일일이 면적들을 다 더해줘야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다 이렇게 밑에다 쓸게. 전체 측정기가 하는 일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측정기에서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언제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모든 합들을 더해줘야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시그마라는 뜻은 이제 합한다는 거거든. 그럼 얼만큼을 합하냐? I는 첫 번째 전화량, 요만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전화량에 따른 첫 번째 전압의 곱이 있을 거지.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곱할 거고, 세 번째도 그렇게 곱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Q1, V1 더하기 Q2, V2 해서 마지막 쌓을 때 그때 여기가 다시 QN, VN을 의미를 하는 거다. 자, 그렇게 우리가 더하기를 하면은 결국 누구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측정기에 저장된 에너지, 전체 하는 일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말을 할 수가 있냐? 시그마 QI, 시그마 VI는 Q 곱하기 2분의 전체 전압 V를 곱한 2분의 1 QV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드디어 우리가 요 공식을 구했다. 이게 바로 나타내는 게 뭐다? 측정기가 전체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이 V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다? 배터리의 전압 12V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Q는 전체 축적한 전압량을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결론 2분의 1 곱하기 Q 곱하기 V를 하면 나는 뭐를 구한 거다? 측정기가 전체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뜨리는데 전체 전화량을 이만큼 떨어뜨리는데 하는 일을 구한 거고 그거는 바로 측정기가 저장한 에너지의 양을 말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를 조금만 더 활용을 해볼게. 방금 얘는 2분의 1 QV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앞에서 Q는 뭐라고? Q라는 거는 C 곱하기 V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식을 쓰면은 2분의 1 CV 제곱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V는 Q 나누기 C잖아? 여기서 이제 C를 양변에 나누면 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어떤 식이 나오냐? 그러면 2C분의 Q 제곱이란 식이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은 모두 다 똑같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다. 다만 그냥 Q는 CV를 바꿔준 것 뿐이다. 모두 다 똑같은 식인 거다. 얘는 Q가 없을 때 쓰고 얘는 V가 없을 때 얘는 QV를 알 때 유용할 거지. 그래서 뒤 슬라이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지 살펴볼게. 자, 지금 문제 보면 이제 카메라 플래시 장치, 얘도 이제 측정기가 있는데, 자, 참고로 얘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측정기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플러스판, 마이너스 평행판이 이렇게 나란하게 놓여 있는 거를 우리가 측정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측정기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판때기 두 개를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안에다가 어떤 유전 물질이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네들을 돌돌 말아서 감아 넣은 그 측정기를 우리가 원형 측정기 그래. 그래서 어떤 때는 원형 측정기를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측정기를 이제 쓸 때가 있는 거다. 참고로 이제 말을 하는 거다. 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이제 330V의 건전지를 연결했고, 그리고 측정기가 가지고 있는 측정 용량이 660 마이크로파라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자, 그때 이제 묻고 있는 거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은 전하량을 쌓으면 쌓을수록 거기서 생성되는 전압은 어떻게 된다면요? 증가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이때 우리가 건전지의 전압을 닿았을 때 그때가 마지막
마지막 전하량을 충전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면 요 면적을 구하라고 했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를. 자, 그래서 최고조로 닿았을 때의 그때 전압을 우리가 배터리의 전압, 그러니까 얘가 330V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축전 용량이, Q는 이때의 전하량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얘의 그 축전 용량이 이제 얼마라고 써있지. 그러면 요거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일단 뭐를 구할 수 있다?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축적이 되는지 구할 수 있다. 무슨 식 써서? Q는 C 곱하기 V라는 식 써서. C는 660 마이크로파라드, 따라서 6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파라드. 그 다음에 전압은 330V.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2178, 대략 0.218 쿨룸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다. 따라서 330V에 닿았을 때 이 카메라 플래시가 충전하는 전하량은 얼마냐면 0.218 쿨룸이라는 거지. 자, 그게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다? 전체 전하량을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체 에너지, 저장하는, 축적하는 에너지는 얼마냐? 그러면 potential 에너지는 바로 누구와 누구의 곱? Q와 V의 곱인데 Q와 V가 일정하지 않다 그랬어. 축적하는 양만큼 V도 같이 증가한다고 했어. 따라서 얘네들이 뭐를 곱한다? 넓이를 곱한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전체 전하량 Q 곱하기 전체 전압, 배터리의 전압 V 이렇게.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구한 0.218 쿨룸 곱하고 그 다음에 볼트 전압이 330V 곱하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36줄 이렇게 나온다. 자, 따라서 330V에 0.18 쿨럼을 축적하는 이 카메라 플러시의 축전기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36줄의 만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1밀리세컨, 이제 MS라는 거 밀리세컨을 말해. 여기 얘는 밀리가 요거고 마이크로가 요거거든. 그래서 얘는 밀리세컨이다. 그러면 1밀리세컨은 몇 초를 나타내냐? 10의 마이너스 3승세컨을 나타내는 거지. 왜냐면 1초에 1000ms이잖아. 1m에 1000mm잖아. 따라서 1ms는 10의 마이너스 3승세컨이다. 자, 이때 이 에너지가 모두 방출이 된대. 이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내버려 둔다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충전하는 과정이 있었고 방전하는 과정이 있었어.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축적을 했다가 이제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방출을 하는 거잖아. 자, 그게 이제 몇 초가 걸린다고 했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 초가 걸린대. 자, 그때 물어보는 거는 출력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출력은 이제 뭐랑 같은 말이냐면 전력과 같은 말이거든.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전력은 파워라는 거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초분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냐, 생산하냐 이거를 본다고 했어. 따라서 항상 Joule per second의 단위가 우리가 전력 그렇게 말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단위만 정확하게 밀리세컨은 세컨으로 여기다 줄 이렇게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지. 36줄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세컨. 자, 그래서 이제 출력은 얼마큼이 되는 거냐? 그러면 36 곱하기 10의 3승 와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거다? 36 곱하기 10의 3승의 줄만큼 소비를 하는 거다. 자, 얘는 바로 무슨 말과 같다? 1초당 36 곱하기 10의 3승의 줄과 똑같은 말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 9V에서 0.5줄의 에너지를 저장한 축전기가 있대. 그때 전기 용량 묻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식으로 와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 어떻게 구한다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QV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 자, 그리고 Q는 뭐니까 C 곱하기 V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우리가 2분의 1 C V 제곱 이랬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V 9V 알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0.5줄 아니까 C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이제 C의 텀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2 곱하기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나누기 볼트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2 곱하기 포텐셜 에너지 0.5줄 그 다음에 나누기 9V의 제곱 9V 제곱 이렇게. 자, 따라서 이제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1 나누기 81 해가지고 얼마 나오냐면 0.0123 파라드 이렇게 나온다. 0.0123 파라드.